재활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다 소금기 묻은 코트를 벗은 남자가 보행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 뒤 작은 점 그리고 낡은 라디오의 오래된 선율이 공기를 바꿉니다. 윤소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27년을 돌아온 기억이 눈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남해항에서 떨어져 나온 파도 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파도연 재활의원 3층 보행 훈련실의 조명이 분홍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새로운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강도연은 고관절 수술 직후 재활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해양물류그룹의 창업자였다가 지금은 명예고문으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80살도 80대도 아닌 58배 나이에도 어깨에는 바다에서 길러낸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행기 손잡이에 힘을 주었고 오른쪽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소연은 환자의 발끝 각도와 보폭을 살펴본 뒤 말보다는 동작으로 안내했습니다. 15년간 재활치료사로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그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3칸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칸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훈련실 끝 모서리에 오래된 포터블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활팀이 환자들의 긴장을 풀기 위해 번갈아 틀어두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전문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낡은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어깨가 작게 굳어졌습니다. 집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사진에 손때처럼 묻어있던 곡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복사뼈가 보행기 프레임에 살짝 스치며 가벼운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귀 뒤 작은 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잠깐 막혔습니다. 재활실에서 가끔 나옵니다. 옛날에 누가 자주 틀어주던 곡인데요.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손끝으로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은 채 2번째 칸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보행기의 고무 패드가 바닥에 닿으며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칸에서 보행 보조대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가 모든 것을 불러낼 첫 신호였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나고 기록실은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아침에 작성한 문진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이름 아래 차곡차곡 적힌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생지는 바닷가 작은 읍이었습니다. 취미란에는 단정한 글씨로 라디오 청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항목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빈칸 옆에 붉은 볼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귀 뒤점이라고 담당 간호사가 수술 준비 때 확인해 둔 표시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목덜미를 무의식적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말없이 화분을 정리하던 밤마다 같은 노래가 집안에 흘렀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라디오 머리 부분을 조용히 쓰다듬고 꽃잎 하나를 잘라 물컵에 띄웠습니다. 그 물컵은 창가에 놓였고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소연은 엄마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선 작업복 차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귀 뒤 작은 점이 선명했고 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실 문이 열리며 병원 행정팀에서 보낸 우편함이 도착했습니다. 환자 동의서, 수술 전후 안내문,
재활 계획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란색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가족 상담 예정 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요청이라는 작은 글씨가 아래쪽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행정팀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뜻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팀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복도 건너편 훈련실에서는 오 과장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낮고 무심한 목소리가 반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은 문진표를 정리하다가 그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명예고문님 일정 조정합니다. 27년 전 그 건에 대한 보도자료는 막았습니다. 소연의 손등에 핏줄이 얇게 솟아올랐습니다. 27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와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순간 오 과장의 시선이 기록실 문틈에 서 있던 소연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오후 훈련은 계단 모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발로 올라서기, 하강시, 골반 안정화, 상지 보조 최소화가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재활 기술은 간결했지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묵직했습니다. 강도연은 첫 번째 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람 냄새가 납니다. 소연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공기 순환이 필요해서요. 바람이 들어오면 덜 아픈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조손을 허공에 띄운 채 환자의 무게 중심만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올라가는 순간 반대편 발의 엄지가 바닥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써서 일해본 사람만이 가진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두 번째 계단을 밟으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항만 관련 일이군요. 바다에 길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다듬듯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각 단어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계단 두 칸을 무사히 마친 뒤 라디오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가수가 부른 다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가 귀에 닿는 순간 강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며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저 노랫말 예전에 누가 따라 불렀습니다. 소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꽃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의 일입니까? 20년 전도 아니고 훨씬 더 전이었습니다. 세상을 버티기 어려울 때였어요.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칸을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발끝이 살짝 흔들렸고 소연이 재빠르게 손목으로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게가 좀 쏠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균형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강도연의 시선이 소연의 손등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손톱이 짧고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손과 닮았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꽃을 다루던 사람의 손입니다. 바로 그때 훈련실 문 바깥에서 오 과장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멈춰 섰습니다. 저녁 근무 교대 시간 사이 소연은 1층 안내 데스크 옆 신문 스탠드를 지나쳤습니다. 병원이 개원할 때 언론 홍보용으로 모아둔 지역 기사들이 두꺼운 스크랩북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몇 장을 넘기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우남해양 대형 크레인 사고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사고로 몇 명이 다쳤고 그의 항만 재건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힘을 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깨를 곧게 세운 채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하나가 바닷물에 젖어 있었고 귀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서 있는 자세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스크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등 뒤에서 오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홍보팀에서 비치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연이 스크랩북을 천천히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활에는 환자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명예 고문님은 과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몸을 만든다면 지금의 걸음도 거기서 나옵니다. 오 과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일정이 안정된 뒤에 하겠습니다라고 환자가 직접 적은 글씨였습니다. 획이 굵고 망설임이 전혀 없는 필체였습니다. 소연은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의 시계가 칼같이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진이 시작되기 전 라디오에서는 여느 때처럼 정각 신호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신호음이 끝나자마자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오후에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소연의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 재활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네모난 얼룩을 만들며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보조 테이블 위에 탄력 밴드를 차곡차곡 올려두고 내일 스트레칭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행기 대신 지팡이 하나만 든 손에 힘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통증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는 지팡이를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고 라디오 옆에 섰습니다. 손으로 다이얼을 조금씩 돌리자 잡음 끝에서 노랫말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밤 방송국의 음질은 낮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을 하던 분이라고 하셨지요. 핑크 장미를 가장 먼저 손에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이 타는 듯 말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 바로 핑크 장미였습니다. 그분과는 왜 헤어지셨습니까? 그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보다 일이 중요했습니까? 일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라디오에 손을 올린 채 그는 부르지도 않은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미경. 소연의 시선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떠오릅니다.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버텼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떠나며 아무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살핀 듯 조심스럽게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묘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윤소연입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오래전의 애칭을 더듬듯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소연. 애칭 끝에 붙은 짧은 숨소리가 라디오 잡음과 겹치며 방 안의 시간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소연은 골목 끝 작은 꽃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판에는 단정한 붓글씨로 미경화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문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윤미경은 장미잎을 찬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가시 상처가 옅은 흰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새 환자가 왔어요. 그런 이야기라면 차를 끓여야겠구나.
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방 안에 달큰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항만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바다사람은 손이 거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좋아하세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소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누구나 좋아하지. 귀 뒤에 점이 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이야 누구에게나 있지. 핑크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억한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천 조각에 정성스럽게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포터블 라디오였습니다. 버튼은 손때로 달았고 스피커 그릴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아직 갖고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어있어. 무슨 소리요? 살아있었던 날들의 소리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답 같았습니다. 그를 원망한 시간도 있었고 내가 선택한 시간을 지킨 날도 있었다. 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붙잡는 말은 사람을 상하게도 한다. 소연이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소연은 야간 근무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도연은 통증 조절제를 단계적으로 줄이며 자율보행 시간을 늘리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의외로 빨랐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복도 끝까지 멀리 들려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오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윤치료사, 환자분 개인사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재활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몸부터 세우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마음이 자꾸 발목을 잡아 넘어뜨려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얇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도연이 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두 분 여기로 오십시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침대에 앉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오 과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강도연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침대 옆 라디오를 켰습니다. 신호음 뒤에 같은 가수가 불렀던 다른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로 기억됩니다. 소연이 숨을 조심스럽게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의 손등, 라디오, 그리고 창문 밖 어둠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간호 스테이션에서 외부 방문자 접수 알림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에는 의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 바람개비가 밤바람에 느리게 돌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꽃집 앞에서 본 그 주황빛 스카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윤미경이었습니다. 손에는 투명 비닐에 정성스럽게 싼 핑크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소연이 손바닥으로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셔야 해요. 말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책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만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미경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붙잡지 않았어요. 나는 붙잡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어요. 사람이 의무감으로만 돌아오는 게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몰랐어요. 말들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에게서 장미를 조심스럽게 받아 라디오 옆 작은 화병에 꽂았습니다. 핑크 빛깔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더욱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두 분, 오늘은 과거를 정리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내일 훈련이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치료사로서의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이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걸었어요. 이제 천천히 걸을게요. 라디오에서 짧은 광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상적인 소리가 오히려 이 순간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 과장이 문가에서 멈춰서며 한 장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오 과장이 내민 것은 두 장의 서류였습니다. 재활 후 지역 복귀 지원 동의서와 환자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유지 확인서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과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새롭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뒤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획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명을 마친 뒤 라디오 다이얼을 살짝 돌려 신호를 더 선명하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 과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해양 관련 장학사업과 재활의료 지원을 함께 묶은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닮게 하겠어요. 회사 명의로 하시는 겁니까? 사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치료 계획표를 꺼내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력 강화 훈련, 균형 감각 회복, 야외 보행 연습, 계단 독립 보행이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계획표 마지막 칸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가족 상담주 1회. 미경이 그 글자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걷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강도연이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 바람개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새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자정을 알리는 신호음이 한 번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사람의 균형만을 위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나눌 속도를 맞추는 바람이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말은 적었지만 각자의 무릎이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27년을 돌아온 노래가 여전히 같은 선율로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그 멜로디 위에 새로운 가사를 한 줄씩 얹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무로만 묶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3칸, 내일은 4칸, 그리고 언젠가는 문 밖까지. 재활실의 형광등이 은은하게 꺼지며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